최요시는 이삿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목대상을 하고 있는 오가타. 할머니의 집에 이삿짐을 날라주었고 3,000엔을 할머니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몇 년 후 최요시는 오가타. 할머니의 집을 털 계획을 세운다. 최요시에게는 나오키라는 남동생이 있었고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가셨고 세 가족은 가난했다. 최요시는 학업에 관심이 없었고 동생인 나오키는 공부를 잘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시는 동안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어느 날 출근길에 쓰러지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최요시는 곧 대학 진학을 앞둔 동생 나오키를 위해 돈이 필요했다. 최요시는 자신이 몇 년 전 이삿짐을 날라주었던 오가타 할머니 집을 떠올린다. 오가타 할머니는 그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었고 자식 내외는 몇 년 전 최요시가 이삿짐을 옮겨주던 때 출가해서 따로 살았다. 최요시는 집의 내부 사정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사람이 뜸한 뒷골목으로 진입했다. 낡은 나무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풀어 밀어 올렸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최요시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뒤지던 중 서랍에서 묵직한 봉투를 발견했다. 좋기 100만엔은 되어 보였다. 그것을 품 안에 넣은 뒤 집을 나가려던 참에 부엌에 있던 군밤을 발견한다. 군밤은 동생 나오키가 좋아하던 것이었다. 최요시는 곧 군밤 봉투를 품 안에 넣었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넓은 와이드 평면 TV를 켰다.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오가타 할머니가 나왔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오가타 할머니를 발견한 최요시는 저항하는 할머니를 붙잡았다. 하지만 이삿짐 센터 일을 하다가 최근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할머니를 제압할 수 없었다. 최요시는 드라이버를 다시 꺼내 할머니 목을 찔렀고 할머니는 숨졌다. 드라이버를 뽑았을 때 피가 솟구쳐 나왔으며 최요시는 도망쳤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와서 얼마 못 가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여인이 괜찮으냐고 물었다. 하지만 곧 그 여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는데 최요시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요시는 근처 공원으로 도망쳤으며 곧 경찰이 다가왔다. 아까 전에 여인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최요시는 재판을 받았고 15년형을 받았다. 원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었지만 동생의 학비를 구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다. 최요시는 감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동생 나오키에게 편지를 썼다. 최요시는 동생에게서 답장이 오길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답장은 자주 오지 않았다. 나오키는 살인범의 동생이라는 오명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전학을 고려했지만 다행히 학우들은 나오키를 따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오키 혼자서는 학비는커녕 현재 살고 있는 집세도 내지 못했다. 나오키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살인범의 동생인 것이 종종 밝혀져서 오래지 않아 그만두었다. 다행히 자동차 부품 공장의 고물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모터 같은 것들을 분해하여 돈이 될 만한 금속들을 분리했다. 손을 다치고 상처가 나는 날이 잦았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유미코는 나오키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나오키는 유미코에게 관심이 없었다. 나오키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지만 방송통신대학 같은 학점은행제 대학에 지원했고 일정 시간에 수업을 수강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 즈음에 나오키는 공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바텐더 일자리를 구했다. 나오키가 일하는 바에 유미코가 가끔씩 찾아왔지만 나오키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유미코는 나오키에게서 자신의 형이 살인범이었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유미코는 몇 차례 나오키에게 호감을 표했지만 나오키의 냉담한 태도에 화를 내며 돌아갔다. 나오키는 그 대학의 첫 수업에서 데라우를 만났다. 데라우는 대학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음악에만 몰두했다. 데라우는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했고 나오키도 그 밴드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오키는 악기는 다루지 못했으나 보컬로서 뛰어났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었다. 나오키는 데라우가 주선한 단체 미팅에도 참석했다. 남자 몇 명과 여자 몇 명이 만났고 술도 한잔했다. 거기서 나오키는 구석자리에서 말없이 담배를 피우는 아삼이라는 여자에게 끌리게 된다. 술자리가 끝나고 노래방에 가기로 했는데 나오키는 야간에 바텐더 일을 해야 했기에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사미 또한 노래방에 가지 않았고 나오키는 아사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해진다. 아사미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어느 날 나오키가 일하는 바에 찾아왔다. 남자친구와 함께였다. 나오키는 좀 옆에 떨어져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심각한 듯 했다. 아사미는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다. 그 남자는 곧 떠났고 아사미는 나오키와 사귀게 된다. 아사미는 유복한 가정의 외동딸이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아사미의 아버지는 같은 회사의 부하 직원이자 아사미의 사촌 형제인 남자와 정략 결혼시키고 싶어 했다. 아사미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걸 알게 된 아사미의 아버지는 탐탁지 않아 했다. 아사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나오키는 아사미의 사촌 형제인 남자와 마주쳤고 그 남자도 나오키에게서 아사미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듣는다. 그리고 나오키의 성장 배경에 대한 뒷조사 또한 이루어졌다. 결국 나오키의 형이 살인범이고 교도소에 소감 중인 것이 들통나고 만다. 나오키는 아사미를 임신시키면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을까 했지만 아사미는 피임에는 철저했다. 그래서 나오키는 어느 날 콘돔에 구멍을 내었고 아사미를 집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것이 아사미에게 발각되었고 아사미는 크게 실망하며 떠난다. 나오키의 자취방에 아사미의 아버지가 찾아왔고 딸과 헤어져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리고 두툼한 돈봉투까지 꺼내놓았다. 하지만 나오키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사미와 헤어지겠다고 얘기한다. 데라오와 그의 친구들과 나오키는 밴드 활동을 했고 어느 날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을 데뷔시켜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속사에서 멤버들에 대한 뒷조사가 이루어졌고 나오키는 또다시 형이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데뷔가 거부당한다. 밴드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어서 나오키는 데라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 밴드를 탈퇴하고 만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형 최요시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편지가 왔지만 나오키는 더 이상 편지를 읽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나오키는 형과의 인연을 끊고 싶었다. 나오키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어느 가전회사의 판매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구했고 유미코로부터 돈을 빌려 자취방도 얻었다. 나오키는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유미코에게서 빌린 돈을 갚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직장에서 도난 사건이 생겼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전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신 발매된 게임기 몇십 대가 도둑맞았고 경찰은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서 나오키의 비밀이 또 드러나게 되었다. 나오키는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았지만 창고관리부로 발령이 나게 된다. 하지만 회사 사장이 나오키에게 찾아와 힘내라는 말과 함께 형의 사정을 알지만 나오키가 창고관리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즈음엔 나오키는 유미코와 결혼하여 미키라는 딸을 낳았다. 나오키는 회사 사옥에서 유미코와 함께 살았고 어느 날 자신이 판매부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상사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그 직장 상사는 나오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옆집으로 직장 상사가 이사 온 후로 유미코와 딸 미키는 동네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딸 미키와 친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유미코와 미키를 멀리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 유미코는 어느 날 딸 미키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은행 업무를 보고 나오던 중 강도를 당했다. 젊은 남자에게 가방을 강탈당하던 중 유미코가 저항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미키가 머리를 크게 다친다. 범인은 곧 잡혔지만 미키는 이마에 상처가 크게 났고 얼마 후 범인의 부모인 부부가 유미코의 집에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하러 온다. 나오키 앞에서 조차 무릎을 꿇으며 사죄를 했고 나오키는 화가 났지만 그들을 돌려보냈고 자신 또한 형인 최요시가 죽인 오가타 할머니의 유족들에게 찾아가 사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오키는 오가타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곳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었다. 나오키는 진심을 다해 그들에게 사죄했고 거기서 아들 내외는 편지 다발을 나오키에게 보여준다. 그 편지는 옥중에 있는 최요시로부터 온 편지들이었고 매달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내용이었다. 나오키는 오랜만에 데라오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나오키가 없는 그 밴드는 활동을 했으나 그다지 인기는 없었고 밴드도 해체되었다. 데라오는 요즘 구치소들을 돌아다니며
위문 공연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데라오는 나오키에게 찬조 출연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번 공연은 형인 최요 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할 예정이었다. 나오키는 찬조 출연을 수락했고 채요키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위문 공연 행사에 나오키가 등장하였고 저 멀리서 그의 형 최요 씨를 발견한다.